군대를 다녀와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물론 2학년도 등록을 했지만 2020년도에 단 하루도 학교는 가보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으로서 2학년을 마치고 또 올해 3학년으로 다시 등록을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등교는 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다니는 와중에 제가 아르바이트식으로 그 부대를 같이 다니게 됐던 겁니다. 예, 일단 형식상으로는 외부 인력업체, 우리 인력 소속이지만 저는 모든 작업 지시를 동방지원한테 직접 전달받고 이 모든 걸 제가 이 근로자라든지 아니면은 공무원들의 그 응대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세관 공무이라든지 식약처 공무이라든지 또 필요한 그 사진 증거 자료 같은 거는 제가 해서 바로 그분들한테 문자로 때론 카톡으로 보냈던 기록도 아직 있고요. 말은 제가 외부 인력에서 파견된 일용직 근로자지만은 실질적인 직원 이상으로 했었습니다. 그 일을. 근데 우리들은 거기 고정 인원이 있습니다. 왜? 맨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숙련군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일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작업장에 주식회사 동방 PACT 거리로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 2월 말일까지 제가 작업하던 파트는 동식물 검역이 있었고, 물론 중원 제 아이도 거기서 저하고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는 CFS라는 창고에서 작업을 하는 인원, 그 중에서도 백산수라는 물 작업하는 인원이 따로 있고, 아니면 컨테이너에 일반 화물들이 적입하고 할 때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그런 치우는 또 인력이 있었고, 또 세관 검사하는 또 인력이 따로 있었고 했는데, 최모 씨라는 사업부장이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 발령받아 내려오는 바람에 회사가 어려운데 왜 이렇게 많은 인력을 쓰느냐, 동식물 인력은 뭐고 CFS 인력은 뭐냐, 다 필요 없다. 여기가 바쁘면 여기 있는 사람들 해주고 또 저기가 바쁘면 여기 있는 사람들 가서 해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게 금년 3월 1일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작업 지시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된 거고요. 저는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날따라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고 이상하게 퇴근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근로자들이 마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솔직한 제 심정은 그랬습니다. 야, 오늘 일을 참 심하게 시킨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돌아보는 중에 FR 컨테이너 날개가 약 한 45도로 이렇게 기울어 있었고 지게차가 그걸 받치고 있었고 그 밑에 자는 듯이 엎드려 있는 제 아들 모습을 봤습니다. 순간 저는요, 아들이 저 밑에서 뭘 줍고 있나? 근데 뭘 주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고? 중기가 죽었나? 하고 그때 저는 정신을 나갔습니다. 정신이 잃었습니다. 미쳤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조금 전까지 저하고 농담하고 같이 있다가 제가 시켰습니다. 잠시 가서 저희 가서 이 전달 사항을 전달해줘라 하고 나갔던 아이가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어느 부분들 제정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얘는 그 작업의 내용도 모르고 처음 보는 작업이고 그냥 같이 갔던 외국인은 3년간 그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나무를 뽑으면 같이 나무 뽑고 나무를 주우면 같이 나무를 줍고 그렇게 했던 아이고요. 거기 줍지 않아도 되는 쓰레기가 있었는가 봐요. 아주 조그만 쓰레기가. 그러니까 그걸 주스라고 작업 지시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죠. 몰랐는데 부모로서 자식이 죽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아봐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았던 사람이 같이 현장에 투입됐던 외국인 노동자를 제일 먼저 찾았던 겁니다.
근데 그 친구의 본것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 물어보니 갑자기 그런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간적으로 그래도 네가 그 위험한 상황에 우리 아이를 밀어였기 때문에 여기 와서 용서를 좀 빌어라, 빈소에 와서. 그리고 애 눈이나 좀 감겨놓고 그 다음에 동반이나 해서 내가 싸우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기는 그런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 조사 중이고 물론 또 소화 조사도 이루어지겠죠. 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는지. 용서를 빌어라. 우리 아이가 용서받을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날개를 넘겨뜨려서 사고를 야기시켰던 친구. 그 친구는 와서 사죄를 해서 죽을 죄를 졌다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위험한 공간에 밀어있던 지게차 기사를 와야 됩니다. 회사 측에 제가 인간적으로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사고 기사가 여기 머리를 푹 숙이고 왔었습니다. 회사 관계자들도 봤습니다. 저는요 피해자입니다. 제 자식이 죽은 피해를 입을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 가해자를 위로를 했습니다. 어깨를 감싸고 어깨를 두들기면서 그래 이 사람아 네 마음이 더 편하겠나? 그 좀 단디 보고 좀 하지. 그 소주나 한잔 하시게.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정황 증거들, 목격자 증언 제가 수차례 가서 CCTV를 다시 한번 조금 자세히 좀 들여다봐라 했는데도 결국은 돌아온 대답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 진상이야 수사기관에서 하겠죠. 예.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 보겠습니다. 예.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불과 며칠 전에 제 아이가 그래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그 보고 누락을 한 겁니까? 한번 내가 꼭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저는 뭐 보안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근로계약서 전혀 들어본 바도 없고 써본 적도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저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그 매일매일 출입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한지 안 못한지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맨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제가 8년을 또 다니지만 매일매일 출입할 때는 제 신분증을 주고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아서 다녔습니다. 물론 제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안전모라는 거는 아예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 누가 쓰라고 지시한 사람 단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관리감독 나올 때는 꼭 쓰고 다니라는 지시를 내려옵니다. 그 외에는 안 쓰고요. 원래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이 작업장에 출근을 할 때 회사 안전관리원이 안전모, 안전화 아니면 안전벨트라든지 이런 안전장구가 갖추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를 하고 집에 가서 안전장구 착용하고 오라고 돌려보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작업장에는 아침에 음주 측정을 한 작업장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갔을 때는 저희 아들이 안전모 안 썼고요. 거기 CCTV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안전모 쓰고 다니는 사람들 절반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가칭입니다. 가칭.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안전관리자, 현장 책임자. 그 친구는 안전핀 제거하세요 하고 바로 현장을 벗어나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칭입니다. 그 사람이 안전관리자고 현장 책임자라면 당연히 안전모를 쓰지 않은 우리 아이가 왔을 때 저희 가서 안전모 쓰고 와서 작업을 하세요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더 웃긴 사실은요. 그런 말을 해야 될 그 가칭 안전관리자도 그 당시에 안전모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원인은 제가 알아본 거에 의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겹쳐서 이렇게 된 거고 이 사고 난 컨테이너, FR 컨테이너가 고장이 있었습니다. 가서 지금 현장 보존이 되어 있고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안전핀을 제거했을 때 반대편에 날개를 떨어진다 해서 반대편에 있는 날개가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왜 떨어졌을까요?
이게 고장이 나서 약간 이렇게 기울었답니다. 근데요, 차라리 이렇게 기울려면요, 안전핀을 뽑기 전에 기울었으면 이 안전핀이 뽑히질 안 합니다. 근데 안전핀을 뽑을 때는 90도로 서가 있었대요. 뽑고 나니까 약간 기울은 거죠. 그러니까 뽑기 전에 이렇게 기울었던, 뽑고 나서 기울었던 이건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마 누군가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왜 또 그런 위험한 작업을 시켰을까? 이 국영기업에서 관리감독서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무원들이 정말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다면 그 밑에 있는 사업주가 어떻게 얄팍한 상술로 거의 매일매일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불법 탈법을 저지르면서 말도 안 되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 놓고 단지 인건비를 줄여보겠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24살 곧단 제 아들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작업인지, 이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지 그런 것조차도 인지 못하는 그런 사지로 몰아넣어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요, 이 사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그겁니다. 사람 눈앞에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실을 은폐하기 급급하고 119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미술에다 보고를 하고 있었다는 게,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 메시지를 자식을 키우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한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투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처럼 지냈고, 누가 봐도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아닌 같은 또래의 친구로서 대화를 나누며 그날도 똑같이 밥을 먹고 제 차를 타고 같이 출근하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웃고 같이 장난을 쳤습니다. 저 대한민국의 성실에 사는 민초입니다. 가진 놈들은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 나의 임금을 납달 쳐먹는 것도 모자라서 나의 삶의 희망마저 이렇게 무참히 해서, 아닙니다, 강탈해 갔습니다. 이 사실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모든 부모님들께 알리고 싶습니다. 선호야, 아빠 절대 용서하지 말고 가라고. 제 자식이 이까실 날, 저도 물론 여러 돌아가신 분들 얼굴도 많이 봤습니다만 정말 자는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울부짖으면서 그랬습니다. 선호야, 일나라, 집에 가자. 죄송합니다.